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산염기 반응은 환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염기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무슨 말이냐면, 산염기 반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에서는 pH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pH에 따라서 이놈이 독성이 있는 물질로 변했다가 독성이 없는 물질로도 됐다가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 있어서는 pH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팩터가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빨간 줄 쳐놨는데 일단 나중에 또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조금 알고 가면 좋겠다. 그죠? 라고 하는 취지로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성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안 들었다고 하면 그건 간첩이 거짓말이야. 간첩은 아니죠. 간첩이 더 잘 알죠. 그죠? 간첩이 우리나라 사람 좀 더 잘하는 게 간첩이겠지. 자, 산성비는, 여러분 산성비 들어봤는데 산성비 기준이 pH가 얼마인지 아세요? 책에 나오잖아. 5.6입니다. 정확하게 뭐 5.5 얼마 이렇게 가는데 5.6. 즉, 일반적으로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unpolluted. unpolluted니까 오염되지 않은 상태다. 그죠? 대기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레인폴은 보통 pH가 5.6이 된다 이겁니다. 중성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대기가 아주 깨끗한 상태, 자동차 매연이나 먼지가 없는 상태에서 비가 와서 내리잖아. 그럼 그 비의 pH를 찍어보면은 5.6이 되는 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5.6이 왜 5.6인가는 책에 보면 예제도 나와 있고 문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알겠죠? 뒤에 또 나오는데 하여튼 5.6이야. 근데 5.6인데 산성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염이 되는 경우잖아요. 대기가. 그렇죠?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 빗물에 산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황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pH가 5.6보다 적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성비의 정의는 5.6보다 적은 pH를 나타낼 때는 무조건 다 산성비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네 동생들이 뭐 형아야 누나야 산성비가 pH가 어떻게 돼? 그러면 다양하지? 그치? 다양합니다. 산성비는. 근데 그 정의가 기준이 뭐냐? 5.6보다 적으면은 그거는 산성비라고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됐지? 그래. 그 정도 알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네. Actual acid rain이나 acid fog 같은 경우에는 pH가 2 이하로 나와요. 산이 되는 거죠. 산이 되니까 알칼리 성분 물질들은 전부 다 녹여서 내려버립니다. 삭혀버린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나무들이 고사하고 건물들이 갉아먹혀가지고 녹고 이런 것들이 다 산성비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왜 5.6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뒤에 예제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자, 또 갑시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반응식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먹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냉면 같은 거 먹을 때 많이 쓰죠. 그죠? 넣어 먹죠. 그 식초가 화학적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3COOH. 그지? 그럼 이게 물에 들어가잖아. 물이면 냉면 육수겠죠. 그죠? 육수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CH3CO- 이온. 그죠? 아세테이트가 됩니다. 아세테이트라고 하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세트산 이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아세테이트라고 합니다. 이 아세테이트 이온하고 수소 이온하고 물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pH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놈이 그죠? 아세트산 이온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또 아세트산으로 그냥 존재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그 조건 딱 하나야. pH에 따라서. 그러니까 pH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봅시다. 그냥 또 갑시다. 쭉. 그래서 2-22식을 보면 자, 초산 아세트산이 아세테이트하고 수소이온으로 이렇게 해리가 됩니다. 해리가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자, 산해리상수 Ka를 구해봐라. Ka는 자, 이 반응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분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분자. 그렇게 가지, 그죠? 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계산해봤더니 10의 마이너스 4.76승이 나왔다. 알겠습니까? 10의 마이너스 4.76승. 그래서 여기 4.76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Ka 값에 관련되는 값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자, 이렇게 알고, 그 다음 또 가. 자, 2-22 반응식에서 Ka를 갖다가 구했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봐요. 막 기싸게 왜 올라가냐고 내가 말하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합시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자, 2-23식에서 자, 왼쪽 식에서 여기다가 수소이온 H 플러스 이온의 몰농도를 나눠줍니다. 좌변, 우변에 다.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좌변은 그죠?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H 플러스 이온은 지난 시간에 배운 식에 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pH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H 플러스 몰농도 분의 KA가 10의 마이너스 pH가 되고, 요거는 우변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2-24식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반응식에서 이런 반응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복잡한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나눠주고 바꿔준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잘 보자는 거야. 이 식을 잘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설명을 한번 봅시다. pH가 올라감에 따라서 수소이온의 농도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죠? pH가 올라가면은 알칼리잖아. 알칼리가 되면 물속에 있는 수소이온 농도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OH-이온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됨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세테이트하고 이게 아세테이트지, 그지? 그 다음에 밑에 건 뭡니까? 아세틱 애시드, 아세트산이야. 그러니까 아세트산 이온과 아세트산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pH가 올라감에 따라서. pH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goes up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자, pH 값이 자, 올라감에 따라서 수소이온 농도는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pH 값이 올라가잖아. 그렇죠? pH 값이 올라가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 이 값이 어떻게 돼? pH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값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 이거는 그대로다고 치면은. 그렇죠? 나누는 게 점점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값이 올라갈 거 아이가. 그래, 안 그래? 그래. 너무 쉬운 거라서 너희들이 그냥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건 모든 산에서 다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산에서는 다 그렇고. 그래서 pH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dissociation, 그러니까 해리 정도, 이온화되는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 이거죠. 즉, 알겠습니까? pH가 올라가면 어떤 물질이 이온화되는 정도가 올라간다 이거죠. 자, 무슨 말이냐? pH가 올라가면 아세트산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pH가 올라감에 따라서 아세트산에서 아세트산 이온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그죠? pH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온으로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세트산으로 존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기준은 여기서 얘기했던 반해리상수 이 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뒤에 그림을 한번 보자. 자, 무슨 말이냐? 요걸 봐. 요 그림을 봐봐. 자, 여러분들 책에 60페이지에 2.3식을 보라고. 자, 오른쪽은 pH야. 늘 알고 있는 pH. 왼쪽은 어떤 그런 알파의 로그 값이다. 그죠? 알파의 로그 값이다 치자 이거예요. 선이 두 개 있어. 자, 알파 제로를 보자. 알파 제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점을 기점으로 해서 쭉 감소하는 턴. 또 알파 1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더 올라가다가 평형을 이루는 그런 패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알파 제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알파 제로는 어떤 성분에 대한 변화 패턴입니까? 자, 분모는 똑같지. 아세트산의 농도,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 합 똑같단 말이야. 알파 제로나 알파 1이나. 그렇죠? 근데 분자가 뭐가 돼 있습니까? 알파 제로는 초산의 농도, 알파 1은 뭡니까?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 이렇게 된 거야. 즉, 그러면 알파 제로는 어떻게 돼? pH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pH가 제로에서 4.76까지 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 제일 높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4.76 이하, 4.76보다 높아지는 쯤에 따라가지고 점점 농도가 떨어지고 있잖아.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즉, pH가 4.76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pH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CH3COH, 즉, 초산의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패턴으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죠. 그치? 반면에 알파 1을 보자고. 알파 1은 초산 이온에 관한 어떤 패턴이란 말이야. 초산 이온은 어떻게 돼? pH가 낮은 영역에서 점점 증가합니다. 알파 1, 그죠? 조금씩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제일 높을 때는 언제야? 4.76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높은 pH에서 제일 피크치를 찍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림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반응식을 그대로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즉 4.76보다 pH가 높은 경우에는 초산 이온이 많고, 쉽게 말해서 4.76보다 낮은 pH 산성 영역에서는 초산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치? 그걸 여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프 두 개 있잖아. 선이 두 개 있잖아. 하나는 알파 제로는 초산에 관한 패턴, 알파 1은 초산 이온에 관한 패턴이야. 그러면 pH가 변함에 따라서 초산 이온이 어떻게 되느냐, 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pH가 4.76보다 높은 영역에서는, 자, pH가 4.76보다 높은 영역에서는, 자, 초산 이온이 많잖아요. pH가 4.76보다 높은 영역에서는 초산보다는 초산 이온이 훨씬 많잖아. 이건 초산 패턴이고, 이건 초산 이온 패턴이다. 그죠? 또, 4.76보다 작은, 낮은 산성 영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훨씬 높죠, 값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초산이 많다. 이거. 그거는, 요 그림은 아까 식에서 보여줬던 요거를 갖다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24를 갖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는데 pH가 예를 들어서 얼마다. 그럼 pH가 얼마일 때 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떤 화합물질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왜? 아까 얘기했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 뒤에 나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pH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놈이 그냥 알루미늄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알루미늄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알루미늄 이온은 몇 가가 되나? 알루미늄 3까지, 그지? 근데 그냥 알루미늄으로 있으면은 별로 해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구마, 어제 개콘에도 나왔지만 고구마, 불에 고구마 호일 감아가지고 구워 먹죠? 그런 상태는 그게 알루미늄이란 말이야. 알겠어? 알루미늄이지. 알루미늄이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접촉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해리가 되어가지고 알루미늄 이온이 된 상태에서 우리 몸에 들어가잖아? 혹은 동물의 몸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치명적인 독성을 가져요. 알겠습니까? 알겠어? 그래, 그러면 알루미늄이 되고 알루미늄 이온이 되는 게 뭐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pH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H를 잘 알아야 된다. 됐지? 여러분, 알츠하이머 들어봤어? 알츠하이머 병.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물질이 뭐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의학계에서.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냐? 그래서 고구마 불에 너무 많이 구워 먹지 마라. 호일도 보면 앞뒷면이 틀립니다. 호일도 앞뒷면이 틀려요, 여러분. 한번 봐봐. 엔지니어로서. 코팅된 데가 있고 코팅 안 된 데가 있는 거야. 그럼 고구마 쌀 때 어디로 싸야 될까? 안 가르쳐줘. 너희들이 알아서 싸봐.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막 쌌지, 그냥. 나 알아보시면 재미없으니까. 이거 공부하고 나서.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 pH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가 되냐? 여기 나오죠? pH는, 그죠? pKa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4.76이다. 즉, pH 4.76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뭐가 많다? 초산 이온이 많이 나오고, 4.76보다 오른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초산이 많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쪽 영역에서는 이게 훨씬 많죠. 초산 이온이 많다. 초산 염이 초산 이온을 말하는 거야. 초산 이온을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할 때 초산 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복잡하지 마, 외워야지. 자, 갑시다 또. 그래서 우리 환경에서 중요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런 산들이 있다 이거죠. 질산부터 해서 염산, 황산, 인산, 뭐 어쩌고 저쩌고 초산 쭉 나온다 이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자, 이 산들의 pK 값이 뭐죠? 1, 2, 3, 3개가 나오죠. 그죠? 1, 2, 3, 3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중간에 변했다가 또 중간에 변한 물질이 또 다른 거하고 결합해서 또 변했다가 또 그놈이 또 결합해서 또 변했다가 여러 단계로 변하는 경우에 이렇게 pK 값이 여러 개가 나오고 하나로만 변하면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초산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아세틱 애시드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4.76 딱 나와 있죠. pK 값이 pKa라고 하죠. 그죠? pKa. A는 뭐의 약자고? 애시드의 약자야. 알겠나? 그래서 Ka는 뭐야? 그건 산해리상수라고. 됐나? 그럼 pKa는 뭐야? Ka의 파워 값이다 이거지. 그지? 그죠? 그래서 pKa 값은 pH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 이겁니다.
그게 4.76 아까 나왔었잖아요. 됐죠?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이런 pKa 값이 다양하게 틀리다 이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 한번 보죠. 암모늄 이온 돼 있죠. 그죠? 암모늄 이온 돼 있습니다. 요거는 9.26인 거야. 9.26.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는 9.26, pH 9.16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pH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암모니아 가스로 가버리고, pH가 9.16보다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암모늄 이온으로 소용액 상태에서 존재한다. 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 제거할 때 이런 걸 이용한다 이거야. 자, 그럼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를 갖다가 암모니아 가스로 날려버려. 여러분들 잡아. 암모늄 이온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암모늄 이온은 NH4 플러스. 이게 암모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암모늄 이온이야. 암모늄 아이온. 알겠어? 자, 이거 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건 수용액 상태. 물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암모늄 이온이 물속이 아니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암모니아 가스가 되겠죠. 그죠? 암모니아 가스. 이건 암모니아 가스입니다. 암모니아 가스. 틀리지, 그지? 그럼 자,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 물속에 있는 질소 성분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pH만 확 올려줘도, 여기 나오는 9.26 이상으로만 올려줘도 어떻게 돼요? 다 암모니아 가스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지? 그래. 그럼 아주 손쉽게 우리가 암모니아 질소 성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물속에 있는 pH 확 올려주고 막 이렇게 폭기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암모늄 이온들이 전부 다 암모니아 가스로 확 나와버립니다. 산, 염기, 평형 그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이지, 그지? 이거 실제 환경기술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 여러분 구별해 두세요. 암모니아 가스는 기호가 NH3야. 이거 좀 혼동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 상태가 되면서 NH4가 되는 것이고, 밖으로 기체에서 나올 때는 암모니아 가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나는 냄새 있지? 소변 냄새. 그게 무슨 냄새죠?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암모니아 냄새. 알았어? 응? 알았죠? 냄새 질이지, 그죠? 찌릉내라고 하잖아. 그런 냄새가 암모니아 가스 냄새다. 알겠습니까? 그게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고 뭐로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한다. 그 기준이 뭐냐? pKa다. 즉 pH다. pH에 따라 이놈들이 저것들이 몸을 싹싹싹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데, 이건 좀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은 많이 있지만 너무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이.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마시는 물을 갖다가 정수장에서 소독할 때 소독제로서 뭘 쓴다? 염소 쓴다고 했죠? 그죠? 염소 씁니다. 염소로 쓰는데 그놈 염소도 물의 pH에 따라가지고 이놈이 소독력이 세졌다가 소독력이 적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자, 넘어가자. 갈 길이 멉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solubility product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면은 그대로 해석하면 용해도적입니다. 용해도적. 이건 뭐냐? 자, 기체가 녹아 들어가고 기체가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체가 물속에 녹을 때는 용해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그죠? 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고체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이온화 될 때 그 어떤 빠르고 늦음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용해도적이다. 즉 용해도 상수. 그리고 특별히 K라고 하지 않고 용해도적이기 때문에 solubility product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머리끝 잡다 가지고 KSP라고 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 다 했지 뭐. 자, 그래서 고체가 녹아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생성된다. 그럼 이 반응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용해도적의 반응 상수를 계산해 세워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좌변은 분모, 우변은 전부 다 분자로 들어가는데, 이게 고체일 경우에는 전부 다 이걸 갖다가 1로 본다 했죠. 그죠? 1로 봅니다. 그래서 용해도적 KSP는 어떻게 되냐? A라는 물질의 몰 농도의 A승 곱하기 B라는 생성 물질의 몰 농도의 B승. 이렇게 정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용해도적은. 그래서 이온화 상수 배웠고 용해도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게 또 중요하죠. 그죠? 이게 뭐냐? 제목이 뭐로 돼 있노?
solubility of gases in water 이렇게 돼 있다고. 물에서의 그죠? 물에서의 가스의 용해도. 이건 뭐냐? 즉 물이 있고 여기 대기가 있죠, 그죠? 그럼 대기 중에서 가스가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그런 패턴, 녹아 들어가는 속도, 그게 바로 이거다. 자, 그럼 거기에 관련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 법칙, 중요한 법칙이 뭐냐? 바로 여기 나옵니다. 헨리의 법칙이다. 헨리. 1903년이네. 천재였던 모양이다. 1903년에 헨리가 대기 중에 있는 기체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속도, 대기 중의 기체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에 대해서 규명한 식이 이거다 이거죠. 자, 뭐냐? 가스의 농도는 가스는 뭐 많지.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그죠? 그 가스의 농도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 뭐냐? K 곱하기 PG.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예, 뭐냐? 예를 들어서 산소의 어떤 그런 녹아 들어가는 농도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건 뭐냐? 헨리 상수에다가 곱하기 탄소의 분압을 곱하면 된다. 탄소의 분압. PG는 분압입니다. 자, 그래서 가스 요걸 보자고. 가스 뭐야? concentration of dissolved gas. 그러니까 녹아있는 용존 가스의 농도, 그걸 갖다 표시할 때는 가스 해가지고 이렇게 중괄로 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마이크가 되나 안 되나 이거. 목이 아프죠.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가스의 농도, 요거는 그지? 되네. 상수에다가, 그죠? 만약에 산소 같으면 산소의 분압, 그걸 곱하면 된다. 그러면 산소의 분압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 물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나 적게 녹아 들어가? 많이 녹아 들어가잖아. 바로 비례하잖아, 비례. 그죠? 만약에 분압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적게 녹아 들어간다. 됐나? 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산소가, 얘들아, 너희들 등산 자주 가죠, 그죠? 방학 때 갑니다. 지리산 꼭대기에서 가면은 밥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밥을 하면 밥이 잘 됩니까? 왜 안 되지? 왜 안 된다고 그래? 추워서? 아니죠. 압력이 틀려서. 그죠? 압력이 틀려서 밥이 설익는 거야. 압력이 어떻게 돼요? 밑에보다 위에가 압력이 높아, 낮아? 누가 높다 그랬어? 네가 높다 그랬구나. 낮죠, 그죠? 낮아가지고 여러분들 밥할 때 그 뚜껑에다가 돌 무거운 걸 얹어 놓으라고 하죠. 왜? 압력솥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면 안 되는 거야. 수증기로 나오는 것들을 갖다 꽉 잡아둬야지만 그 안에 압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게 세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돌 같은 거 무거운 걸 얹어 놓습니다. 압력을 증가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아줌마들 압력밥솥에 밥하면 밥이 좀 맛있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고압으로 확 찌게 되면은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요런 간단한 식인데 이게 헨리라는 사람이 만들어냈고 이게 아주 유용하게 잘 쓰여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KH는 뭐냐? 헨리의 상수다. 그냥 헨리 상수다. K는 무조건 상수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죠? K는. 자, 그래서 단위는 몰 퍼 리터 곱하기 ATM. ATM은 압력입니다. 압력 단위. ATM. 그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대. 몰 퍼 몰이구나. 지금 책에는 몰 리터 곱하기 ATM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몰 리터 나누기 또 ATM. 이거나 같은 거죠, 그죠? 그렇죠? 틀리나? 같잖아. 같은 거 아이가? 이렇게 쓰나 곱하기. 자, 그래서 P, 그 다음에는 P는 뭐냐? partial pressure, 분압입니다. 해당하는 그런 가스의 분압, 그걸 갖다가 얘기한다. 산소면 산소, 질소면 질소. 뭐 같은 거 아니라고 지금 너희들 헷갈리는 거가 이놈들아. 아휴, 자식들. 이건 뭐가 되노? 이거 아이가. 몰 되고 리터 되고 곱하기 ATM분의 1 아이가 이게 매. 하자. 이렇게 쓰잖아, 이거를. 자, 여러분들 뭐 모르겠으면 자꾸 생각하고 친구하고 얘기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세요. 자, 헨리 법칙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KH 곱하기 PG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보자고. 자, 옥시전 산소다. 산소인데 산소는 대기 중에서 몇 프로 있냐? 뭐 대충 21% 있다고 치면은, 자, 대기는 그래서 1기압에서 산소 프레셔 분압입니다. 가스의 분압은 얼마가 되느냐? 1기압에서 이게 한 산소가 21% 정도 있기 때문에, 그죠? 1 곱하기 0.1에서 0.1 ATM, 즉 PO2는 어떻게 되느냐?
0.21 atm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전체 공기는 뭡니까? 1이지 1, 그죠? 이게 대기는 1입니다. 1. 대기압은 1이라고 우리가 약속한 거 1 atm, 1 atmosphere. 근데 산소는 21%니까 그럼 0.21이 되고, 질소는 만약에 80%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80% 아니고 78% 정도 되지만 그럼 0.78 atm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또 진도를 나가서 그 다음에 2-32식은 뭐냐면 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산에서 밥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고도에 따라서 그죠? 압력이 변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런 고도에 따른 높이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갖다가 나타내는 식이 뭐냐? 요거다. 요거다. 즉 P는 자 P0 이건 경험식이겠죠, 그죠? 그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거죠. P0 곱하기 P0 마이너스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H, 즉 H 요겁니다. H. P0는 뭐냐? 자 해수면에서의 기압, 보통 1기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해수면에서의 기압. 그 다음에 H는 이제 높은 그 산의 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는 거죠, 압력이. 그렇죠? 자,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내가 간단히 설명하고 갈게. 여러분들 요거 자, 책 example 2-10 물속에서의 산소 용해도, 산소 용해 한번 보자고요. 자, 간단하게 물속에서는 자 분압이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산소가 21%니까 대기에서 관계해서 0.21 atm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압력은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K 곱하기 PG에서 쭉 그냥 계산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8.5 ppm 정도가 나왔어요. 특정한 온도에서. 근데 만약에 더 높이 올라가겠네. 여기 책에서 이제 콜로라도 덴버를 얘기하겠죠. 고산 지역, 산맥 지역입니다. 1525m 해발 지역에서는 그러면 산소가 얼마 녹아 들어가느냐 이거죠. 바닥일 때 하고 산소가 높은 고도에 올라갔을 때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농도가 틀리다. 왜? 한번 봅시다. 자, 1525m일 때는 아까 3-20 몇 식입니까? 3식입니까? 고도에 따른 온도 2-32식이네. 2-32식에서의 압력을 계산했어요. 쭉 집어넣고 마지막에 1525m 집어넣어가지고 했고, 해보니까 기압이 0.825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헬리에이식에다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니 높은 고도에서는 약 7.0, 바닥에서는 한 8.5 정도 ppm 정도 녹아 들어가는데 높이 올라가니까 7.0밖에 안 녹아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산소가 더 적게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건 뭐예요? 왜? 자, 바닥일 때하고 1525m 할 때하고 압력은 어디가 더 높아요? 바닥일 때가 훨씬 높죠. 그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녹아 들어가는 기체는 또 농도는 더 높아진다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헨리의 법칙, 기체의 농도는 KH 곱하기 PG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 헨리 법칙 중요하죠, 그죠?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아까 얘기했던 거 암모늄 이온이 pH 변화에 따라서 암모니아 가스하고 수소 이온으로 변화하는 그런 패턴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 지금 책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속에 있는 질소하고 질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pH만 올려주면은 여기 33식과 34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암모늄 이온이 암모니아 가스로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2-38을 봐. 암모늄 이온이 있는데 pH를 높여주기 위해서 OH 이온, NaOH나 이런 건 막 집어넣는 거야. 막 집어넣어가지고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왼쪽에 있는 반응 물질들이 오른쪽에 있는 생성 물질을 만듭니다.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얼마가 되죠? 아까 pKa 값이 9.26 이상이 되어야 암모늄 이온이 암모니아 가스로 날아간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 갖다 우리가 특별히 암모니아 스트리핑, 여기 지금 나오는데 암모니아 스트리핑이라고, 스트리핑은 벗기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스트립쇼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스트리핑은 암모니아를,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를 갖다가 싹 끄집어낸다,
벗겨낸다 이런 뜻으로 암모니아 스트리핑이라고 한다 이거죠. 핵심 기술은 뭐다? 그냥 알칼리 물질 집어넣어서 pH 올려주는 거. 자, 그 다음 이건 다른 얘기인데, 자, 그럼 물속에서 왜 질소를 제거해줘야 되죠? 그냥 냅두면 안 되나? 어? 그냥 냅둬도 되잖아. 물속에서 왜 질소를 제거해줍니까? 김준형. 물속에서 왜 질소를 제거해야 되죠? 응? 여러분들은 지금 결과만 보고 있는데, 이거 고민을 해봐. 왜 질소 제거해줘야 되나? 물속에 질소 있으면 안 되나? 암모늄 이온이 있으면 안 돼? 어?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왜 제거해주지? 일단 제거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내가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없어? 환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구나, 우리 애들이. 환경 관심 가져야 되는데. 자, 왜 질소를 제거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시험 치고 점수 얻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것도 해야 되지. 그래야지 취업도 하고 다 하니까. 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질소가 왜 제거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뒤에 뭐 나오니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부영양화란 말 들어봤습니까? 부영양화? 부영양화가 뭐죠?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친구 이름 뭐지? 이름 뭐냐? What's your name? 어? 그래, 임승건 지각했지, 그지? 지난번인가? 왜 부영양화가 뭡니까? 그래서 뭐 대충 답은 아니에요. 답은 틀렸는데 그 어떤 현상은 대충 알고 있으면 오염에 관련된 거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무슨 말 그대로 이걸 풀면 영양이 어떻게 됩니까? 영양이 아니다. 부정하는 부가 아니고 이 부는 부자의 부자입니다. 그래, 부자. 그러니까 영양이 있잖아. 너무 많아지는 거야. 물속의 영양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 이게 바로 부영양화입니다. 그러면 이거 들고 있는 것도 힘드네. 부영양화 현상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한참 뉴스에서 떠들었죠. 4대강 사업 화물에 따라 가지고 조류의 증식이 너무 많아졌다. 그죠? 뭐 원인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겠지만, 그럼 조류의 증식이 많아지는데 조류는 그럼 왜 언제 증식하느냐? 어떤 경우에 증식하느냐? 4대강 사업 화물 증식하느냐? 그건 엉터리죠. 그죠? 그게 아니라 물속에 말 그대로 영양물질이 많아지면은 조류가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있는 영양물질이 뭐냐? 영양물질이 뭐야? 그게 바로 질소, 그 다음 인이다라는 거죠. 질소는 나이트로젠이고 인은 포스포러스라고 얘기해요. 물속에 질소하고 인의 농도가 많아지면은 영양물질이 많아져서 부영양화가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 가지고 조류가 급격하게 증식을 합니다. 그럼 조류가 급격하게 증식하면 안 좋냐? 수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밖에 점수 못 받고, 조류가 증식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를 다 소모해버립니다. 조류가 자라야 되니까. 많이 소모하죠. 소모함에 따라 가지고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들이 살기 힘들어지겠지, 그지? 소위 말해서 신선한 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못 살게 되고, 물고기가 아가미가 막혀가지고 죽게 되고, 물고기가 죽으면 시체가 되잖아, 그죠? 시체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고 또 물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부영양화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부영양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면접시험 내가 얘기했나 모르겠다. 너희들한테는 얘기 안 했구나. 한국수산공사 K-워터, 여러분 취업하는데 인기 있죠, 그죠? 공사죠, 그죠? 대전에 있지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페이도 좋고,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요새 갑을 관계 얘기할 때 갑으로 주로 많이 할 수 있고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트렌드가 많이, 공사가 인기가 좋죠. 수산공사에서 나중에 쟁쟁한 서류 전형을 다 통과하고 뭐 토익 900점 넘어가고 뭐 학점 엄청 좋고 뭐 좋아요. 면접에 딱 들어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 강변여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수맥 쪽 앉혀놓고 따로따로 물었겠지, 그지? 한 명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시험 점수 잘 받고 영어 잘하고 하지만 현장 감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신문을 안 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수자원공사의 관계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런 걸 좀 많이 알려달라고. 강변정화 책에 안 나옵니다. 왜? 책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제일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과서 말 그대로 교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최신 트렌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학교 나도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만 갖고 해도 안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적어놓고, 내가 하는 게 설명이 다 완벽하지 않죠?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치면 잘 나옵니다. 그런 거 갖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뿐만 아니라. 알겠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소인이 바로 영양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양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존재하는 암모늄 이온을 갖다가 암모니아 에어스트리핑이라는 기술을 쓰면 가스로 다 날려보내니까 물속에 있는 질소는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좋고 나쁜 건 나중에 또 여러분들 3, 4학년 때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 인도 중요하죠. 그죠? 인. 자, 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인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인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나? 인이 주로 어디에서 사용됩니까? 인. TV에서 한참 떠들었잖아. 인터넷에서 한참 화제가 됐잖아요. 어디서?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죠? 특히 그 다방 커피 있잖아요. 믹스 커피. 좋아하죠? 자판기에 믹스 커피 팔지? 믹스 커피에 들어가면 어떤 믹스 커피는 커피가 있고 설탕이 있고 또 뭐가 있노? 프림 있지, 프림. 그 프림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인산염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남양하고 뭐 어디야? 동서하고 싸움 붙었나? 그랬을 때 나는 인산염을 쓰지 않는 무슨 뭐 카제인, 뭐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아 어쩌고 저쩌고 뭐 믹스 커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지? 거기에 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알겠습니까? 인. 알았어요? 됐죠? 위에도 여러분이 마시는 밀크에도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이 많으면은 칼슘이 흡수가 안 되고 인이 적으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인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치즈, 이런 우유, 믹스 커피 다 들어가 있어요. 몰랐지? 근데 그 인이 그럼 어디서 나올까? 인 소스는 어디야? 두유? 두유에서 인을 빼냐? 그건 아니고 원래 소스는 여러분들 포스페이트 락이라고 있습니다. 인광석이라고 있어요. 인광석. 광물입니다. 광물. 알겠습니까? 우리 광산에서 광물 채취해가지고 쓰는 것처럼 전 세계에 인광석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칠레, 모나코, 중국. 중국은 빠질 수가 없지. 거기서 우리가 인광석을 전량 수입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인이 없어요. 인이 없어. 알겠나? 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또 인광석을 갖다 수입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못 살아왔을 때는 그랬지만은 칠레 같은 데서 인광석 나옵니다. 근데 그 인광석을 캠과 동시에 인만 쏙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물은 인도 있고 그죠? 그 안에 방사능 물질도 있고 또 카드뮴 같은 것 굉장히 중금속, 해로운 중금속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광석을 빼내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 오염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바이러먼털 엔지니어링 책에 나옵니다. 꼼꼼히 찾아보면은. 자, 그래서 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부영양화에서 있잖아. 질소하고 인이 있는데 교수님 그러면 둘 다 영양이 비슷합니까? 그거 궁금해지지 않나? 질소는 여러분 공기 중에 있죠. 공기 중에 질소 있잖아. 몇 프로 있노? 78% 있잖아. 그치? 그럼 물속에 질소를 싹 빼. 하나도 없어. 근데 한참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헨리의 법칙. 평형관계 해가지고 이쪽에는 질소가 없고 이쪽에는 질소가 많아. 그럼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소가 다시. 그렇죠? 근데 이는 가스 아니야. 이는 가스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화합물입니다. 기체로 되지 않아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이 훨씬 더 크리티컬한 그런 제한 인자다. 부영양화 조류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는데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암모니아 관련된 식도 많이 요건 내가 나중에 풀어줄 겁니다. 암모니아 에어스트리핑. 그죠? 예. 즉, 이 풀이를 보면, 간단한 어떤 반응식이에요. 반응식에 관련된 그런, 용해도 적식을 세우고, 그러면 이게 암모늄 이온이 농도가 높아지냐, 암모니아 가스 이온이 농도가 높아지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양이 많이 변하는 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금방.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알루미늄 바로 나오잖아.
very toxic 나옵니다. to fish, 특히 물고기한테. 물고기는 알루미늄 농도가 있으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루미늄 녹이면 알루미늄 무색 무치예요. 무색 무치. 진짜 하나도 표시가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정수장에 가면은 우리가 응집제라는 걸 씁니다. 응집시키는 물질을, 약품을 넣어요. 예?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응집제로 주로 쓰는 약품이 뭐냐면 바로 알루미늄 계열의 약품이다. 왜? 알루미늄은 집어넣으면 색깔도 안 나오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있어도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야. 맞죠? 무색 묻히니까. 그 다음에 맛도 안 나고. 그래서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철을 썼어요. 철계. 철로 되어 있는 화합물을 썼는데, 철은 그자 물속에 조금 남아있으면 철 색깔이 어떤 색깔이고? 노란 색깔 아이가? 물이 약간 노란 색깔 띠고, 거기 관련되는 관에도 노란 색깔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이 있으면, 옛날에 너희들도 알겠지만 뭐 내가 클 때는 물 틀면 녹물이 나오는 경우 있었어요. 녹물. 그게 이제 약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관이 녹슬어가지고, 그지? 관에 스케일이 많이 생겨서 녹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철이 들어가면 노란 색깔을 띠는. 그러면 사람들이 노란 색깔 보면 벌써 혐오감을 느끼잖아, 그죠? 안 먹죠. 막 불평불만 얘기하겠지.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알루미늄이 pH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온으로 존재할 때는 물고기한테는 굉장히 독성이 크고, 또 사람한테도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자, 그럼 알아보기 바라고. 자, 그래서 pH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오늘 좀 화학이라 가지고 복잡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재밌죠? 타이틀은 뭐냐? 더 카보네이트 시스템 해가지고 탄산염계, 뭐 탄산염 시스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여러분들 뭐랄까노? 아이고,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청량음료? 탄산음료? 탄산음료라고 얘기하는구나. 탄산음료 좋아하죠? 많이 마시지, 그지? 좋잖아. 피자 먹을 때는 뭐 당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그게 여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뭐냐? 여러분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탄산음료의 pH가 얼마나 될까요? 얘기했지만 2에서 3 사이야. 2에서 3이면 어떻게 돼? 실제 찍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깜짝 놀랍니다. 강산이죠, 강산. 강산이기 때문에 빈속에 먹거나 그런 거를 밥 안 먹고 먹거나 많이 먹거나 하면 위벽이 어떻게 됩니까? 산의 공격을 받겠죠. 엄청난 산성비가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야. 들어가니까 위벽이 어떻게 돼요? 그걸 너무 자주 먹으면 위벽이 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노? 위염이 생기는 거고, 위염이 생기면 헬리코 무슨 박터균이 들어가서 또 소화가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그게 더 진행되면 위암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콜라에다가 콜라라고 칩시다. 실험을 했는데 이빨 빠진 거 집어넣고 그 다음날 이렇게 봐봐요. 이만한 이빨이 거의 반이 없어져 있어요. 녹아가지고. 진짜 얘기하지. 내가 뻥치겠나 나보다. 진짜입니다.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안 돼. 먹더라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뭘로 채우고 먹는 게 좋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위는 상당히 사실 셉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센 거야.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소화할 때 뭐가 나오죠? 위액이 나오지. 위액의 성분이 뭔지 아는 사람? 맞았다. 염산. 염산의 pH 얼마야? 진짜 염산이에요. 진짜 염산이 나와. 희한하지? 여러분들 몸에서 염산을 만들어냅니다. 염산이 나와서 죽입니다. 왜 염산이 나오죠? 소화도 소화지만 어떻게 돼요? 일단 그렇지, 소독을 시키려고 나옵니다. 방어하는 겁니다. 방어. 뭐가 들어오면은 그걸 염산으로 한번 쫙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균들이 섞여 있는 것이 들어와도 다 죽고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염산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염산보다 센 놈이 들어오거나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병원균에. 알겠나? 알겠지? 그 염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염산이 여러분들 적응돼 있긴 합니다. 돼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근데 그게 많이 나오거나, 그럼 많이 나오면 뭐라 하노? 위산 과다라고 하는 거죠. 속쓰린 거야.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산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속이 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산을 많이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적당히 먹어야 된다. 산이에요, 산.
부탄이다. 그럼 자, 어떻게 해서 그게 무슨 탄산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냐, 안 녹아 들어가냐, 녹아 있냐, 안 녹아 있냐에 따라 가지고 pH가 상당히 많이 변한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산염. 자, 그럼 요거부터 하나 외우자. 자,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 있지, 그지? 요건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죠? 자, AQ라고 된 거는 이건 뭐죠? 수용액 이런 뜻입니다. 수용액. 물속, 그죠? AQS 솔루션을 줄여서 그냥 AQ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아 이건 물 수용액을 얘기하는구나. 수용액 안에 CO2 가스, 탄산가스, 그걸 뭐라고 합니까? Aqueous Carbon Dioxide. 수용액 상태 이산화탄소다 이거죠. 이산화탄소. 즉 우리나라 말로 탄산가스, 탄산가스. 됐지? 탄산가스입니다. 됐지? 요거는 뭡니까? H2CO3.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탄산. 영어로는 카보닉 애시드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HCO3- 이온.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 즉, 우리나라 말로 중탄산 이온. 혹은 중탄산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외우자. 알겠지? 네 번째. CO3- 외워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탄산이온, 탄산염, 그리고 영어로는 카보네이트 아이온이라고 한다. 근데 내가 가르쳐 보니까 너희들 많이 헷갈려. 이거 두 개 많이 헷갈려. 야, 이거 뭐냐? 이 딱 물으니까 아, 그거 탄산염 아니면 중탄산염인데요. 헷갈리지, 그죠? 중탄산염이다. 이거 H가 붙은 건. 알겠죠? 안 붙은 거는 그냥 탄산. H 붙은 건 중탄산. H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 더 무거울 거 아니야. 그래서 중탄산이야. 알겠죠? 영어도 외워놔야 됩니다. 영어도 바이카보네이트, 카보네이트, 카보닉 애시드. 그냥 탄산가스는 그냥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면 됩니다. 물속에 녹았을 때는 액큐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근데 뭐냐? 이게 pH에 따라서 이 성분들이 변한다 이겁니다. pH에 따라 가지고. 됐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 너희들이 외우기 쉽게. 물속에 탄산가스가 많이 녹아 들어간다. 그럼 pH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낮지. 낮아요. 왜? 콜라 생각하면 되잖아. 콜라 따면은 가스가 확 나오죠? 그 가스가 뭐지? 탄산가스야. 알겠습니까? CO2 가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압력이 딱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확 나오는 거죠. 헨리 법칙과 똑같은 거야. 병따개로 꽉 눌러가지고 압력을 꽉 높여가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간 상태죠. 병따개를 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확 낮아져 버리잖아. 대기하고 가까워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것들이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헨리 법칙이라는 거니까. 가스를 많이 녹이고자 한다. 어떻게? 압력을 엄청 주라 이거죠. 압력 엄청 주면 물속에 잘 녹아 들어간다. 됐죠? 그러니까 물을 갖다 놓고 딱 용기해 놓고 가스 집어넣으면서 계속 압력을 높여줍니다. 그럼 집어넣은 가스 계속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 콜라다 이거죠. 콜라. 그런 순간에 또 압력을 딱 병을 따면서 압력을 높여주면 가스가 다시 확 나온다. 자, 그래서 CO2가 물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으면 pH가 낮다. 됐지? 됐지? 그러면 밑으로 점점 올수록 어떻게 되노? pH가 높아질수록 많이 들어가 있는 화합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됐지? 이산화탄소에서 탄산으로 바뀌었다가 pH가 올라가면 다시 중탄산이 됐다가 pH가 많이 알칼리로 간다. 그러면 탄산으로 간다. 탄산염으로 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사진 딱 찍어놔. 알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성인염,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일반적인 수돗물, 정수기 물, 아니면 pH가 중성인 옆에 있는 중량천 물, 이런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제일 많이 포함된 것들이 뭐냐?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들이 주로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알겠습니까? 자, pH가 중성 용액에서는 바이카보네이트 형태로 존재한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반응식이 쭉 나오는데 일단 그림부터 먼저 보고 하자. 요거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또 보고 하자. 자, 요거 아까 초산의 경우하고 아세틱 그 초산 이온하고 관계를 갖다 그림으로 설명해 줬죠. 그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기준점이 뭐라고? pH 이꼴 pKa인데 4.76이었단 말이야. 됐지? 그럼 요거는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건 뭐라고 했노 내가 아까. 자, 탄산이 있다가 H2CO3 아니, 탄산가스가 있다가 탄산이 됐다가 그게 중탄산이 되고 다시 또 탄산염이 되고 그게 반응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까? 중간대가 있기 때문에. 자, 보자고. 자, 그림을 봅시다. 자, X축은 pH, Y축은 역시 알파의 값, 로그 값입니다. 이게 크면은 양이 많은 것이고 낮으면은 작은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물속에서 자, 탄산, 그 다음에 중탄산, 그 다음에 탄산이온,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화합물들이. 그렇죠? 아까 아세트산일 경우에는 아세트산, 그 다음 아세트산 이온, 그죠? 분모에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간다고, 다 똑같이. 다 들어갔어. 됐나? 자, 그리고 그래프는 3개입니다. 하나, 둘, 3개. 이게 0번이면 이제 하나, 자, 제로죠.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요거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교차되는 요 두 점, 3개 교차되지만 요 교차점은 요걸 잡습니다. 자, 첫 번째는 pH가 6.35인 지점. 즉, pKa 중에서 첫 번째, pKa1이 6.35인 지점을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차점에서는 pKa2 값이 10.33인 점, 즉 pH가 10.33인 지점을 잡았다 이거죠. 요거보다 높은 경우, 그 다음에 pKa1과 pKa2 사이의 pH 영역 두 번째, 그 다음에 pKa1보다 낮은 경우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별해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주요 물질이 뭔가를 갖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로부터 먼저 보자. 제로부터. 자, 분모는 3개 다 들어간다. 탄산과 중탄산염, 그 다음에 탄산염이 들어가고, 분자에서는 탄산염입니다. H2CO3 탄산. 탄산염이 아니라 탄산 H2CO3 됐나? 이 H2CO3가 어떻게 돼요? pH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점 감소하죠. 그죠? 어느 점을 기점으로? pKa1, 즉 pH가 6.35를 기점으로 해서는 급격하게 농도가 뚝 떨어진다. 알겠습니까? 됐죠? 즉 pH가 6.35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적은 영역에서는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탄산으로 존재한다. H2CO3로 존재한다. 이런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는 이게 알파 1으로 되어 있는데 분모는 같고 분자가 뭡니까? 중탄산 이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탄산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증가하긴 하지만 작아요. 천천히 증가하다가 pH가 6.35에서 10.33 사이에 제일 많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쭉 중성 용력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6.35에서 10.33 약알칼리 될 때까지 제일 많이 존재하는 형태가 뭐다? 중탄산 이온이다. 이거죠. 이게 제일 많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또 알칼리 형성으로 가니까 확 떨어진다. 이거보다는 많이 있지만 H2CO3보다는 많이 있죠. 이만큼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여기서도 떨어진다. 그렇다면 10.33 영역보다 큰 높은 pH에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놈은 바로 탄산염이다. 탄산이온이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으로 알 수 있다. 일단 그림으로서. 자, 종류가 탄산은 가스 빼고 세 종류가 있는데 그게 pH에 따라서 다 틀리다. 산성에서는 주로 뭐로 존재한다? 탄산. 그 다음에 중성 영역에서는 중탄산. 알칼리로 가면 탄산이라고 존재한다. 알았죠? 그 반응식을 어디에 써놓은 거야? 여기에 여기에 쭉 써놓은 겁니다. 한번 볼까? 자, 그림을 보고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짜증이 안 날 거야. 한번 보자. 자, 40. 자,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그게 pH에 따라서 이게 탄산이 돼. 탄산 됐어. 또 pH에 따라서 중탄산 이온이 된다 이거죠. 그럼 중탄산 이온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럼도 pH에 따라 가지고 중탄산이 다시 탄산염으로 바뀌는 거예요. 됐죠? 요겁니다, 요거. 요 두 가지 스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냥 물속에 고체가, S는 솔리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체인 탄산 칼슘이 물속에 녹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해리되어 가지고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으로 바뀐다. 칼슘이온과 탄산이 바뀐다. 그리고 자, 2의 40씩을 기준으로 한
반응 속도 상수를 잡았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게 분모로 가고 여기 있는 것들이 분자로 가는 거죠. 그죠? H하고 H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2의 41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잡았을 때는 자, 이게 분모로 가고 수소이온과 탄산이온이 분자로 간다. 그렇게 해서 다시 두 번째 속도 상수가 나왔다 이거죠. 값은 각각 틀립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뭡니까? pKa1이 되는 것이고 이게 pKa2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용해도적도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용해도적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그 값은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요 반응식, 요 반응식, 각각에 대한 K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2의 40, 요거는 2의 41, 요거는 42. 천천히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자, 이 K 값은 K1, K2, KSP의 밸류는 뭐다? 어디에 디펜던트하다? 어디에 따라서 바뀐다? 온도에 따라서 바뀐다. 여러분,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노? 용해도적은 엄청 증가하겠죠. 뜨거운 물에 잘 녹잖아. 그지? 그래. 근데 가스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으면 안 녹는 게 아니라 덜 녹아 들어갑니다. 찬물일수록 잘 녹는 거야. 알겠죠? 찬물. 알겠지?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식도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자, 이렇게 올리고 볼까?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되죠. 2-44식은, 여기 지금 2-46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 2-46이 어떻게 나왔냐면, 2-44식의 좌변을 봐봐. 요 세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수소이온의 몰농도 값으로 나눠줘 버리는 거야. 그럼 이건 지워지고, 그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나눠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다시 10의 마이너스 pH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요거 그냥 이게 이 식이야.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K2 값 아까 구해있는 거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계산하니까 여기 나왔다.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거지, 그지? 요거는 자, 잠깐만. 자, 46에서 요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요걸 다시 바꾸면, 올리자. 자, H 플러스 이온은 10의 마이너스 pH로 바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4.68, K2 값이 4.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었다. 그 다음에 밑에가 10의 마이너스 pH니까 요걸 갖다 하나로 묶어주면, 4.68 곱하기 10하고 지수가 어떻게 돼요? pH 마이너스 1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래 이거는 뭐 그냥 바꾸는 이게 마이너스 올라갈 수 있잖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즉 봐라. 중탄산이온의 몰농도 분해 탄산이온의 몰농도는 이렇게 pH의 변수의 값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pH 값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값이 바뀌겠지, 그지? 그죠? 즉 pH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 농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pH가 높아졌다 쳐봐. 높은 값이다. 14다. 쳐보라고. 그럼 이 CO2 중탄산하고 탄산하고 중탄산의 비는 어떻게 돼? 높아져, 낮아져? 그렇지. pH가 높아지면 탄산하고 중탄산의 비, 그죠? 그건 높아질 것이고 pH가 낮아지면 이 값이 줄어드니까 탄산하고 중탄산의 비는 또 낮아지겠죠, 그죠? 그죠? 낮아진다는 말은 이게 줄고 이게 많아진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말은 이게 높아지고 이게 낮아진다는 말이죠. 그치? 그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어? 알았죠? 네. 몇시고?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이 돼 있고 관련되는 아까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맡아주겠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이거 뭐야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환경화학에서 맥시멈으로 다루는 거 다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대학원 가면은 이거는 environmental chemistry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물하고 관련된 거지. 그래서 water chemistry, 물에 관련된 화학을 조금 더 다룰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학부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학부에서 이 정도 설명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 알아두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야, 탄산인데 이게 물속에서 pH 변함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화합물로 존재할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예제가 나왔네. 이 예제도 나중에 풀어주겠습니다. 안 풀어줘도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제로 또 나옵니다. 지금 뭐야? 내추럴, 순수한 빗물에서의 pH가 얼마가 되는지, 왜 5.6이 되는지를 계산한 식입니다. 7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그런 대기 상태에서의 비가 왔을 때 빗물의 pH가 왜 5.6이 되는가를 계산한 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5.6 딱 나왔죠, 그죠? 네. 그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올게닉 케미스트리인데 요것만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여러분, 올게닉, 유기, 무기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유기물, 무기물이란 말 많이 들어봤지? 그럼 유기물은 뭐가 유기물이고 무기물은 뭐가 무기물이야? 물어봐야지 또. 뭐라카노?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니 자꾸 저기 이상한 소리 할래? 잠깐만. 그러면 그 다음부터 김태율이구나. 김태율. 유기 무기의 차이가 뭔지 아나? 모르면 빨리 모른다고 그래. 다음 사람 넘어가게. 얘기해봐라 그럼. 니 지금 내한테 장난치고 있었지? 마이너스 알파. 자, 여러분들 유기물은 뭡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올게닉이라는 뜻은 유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화합물에 탄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이제 생각났어? 화합물에 탄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화합물에 성분에 탄소가 없으면 탄소가 뭐라? 탄소가 뭐라고? C지, 그지? C. 분자량 12. 카본입니다. 화합물에 탄소가 있으면 유기야. 없으면 무기야. 됐지? 얼마나 심플하노? 그죠? 그러면 이 유기물이 있으면 화합물에 이 C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썩는 겁니다. 분해되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저걸 좋아하는 거예요. C가 없으면 분해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빌리자. 이거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예? 이거 무기물이죠, 무기. 여기에 탄소가 없는 겁니다. 왜? 이거 100년 놔둬봐라. 썩나 안 썩나? 안 썩죠? 왜? 여기에 C가 없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분해를 안 시키는 거야. 자기가 먹어야 될 먹이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얘들은. 알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나 안 썩나? 썩지.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형체는 어떻게 돼요? 뼈에다가 이루고 있는 형체는 유기물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유기물이 뭐야? 구체적인 게 유기물이 뭐예요? 뭐야? 유기물의 대표적인 거 3가지 뭐가 되노? 이 뭐라고 하나? 우리 3대 영양소라고 하죠. 그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건 뭐죠? 전부 다 아주 대표적인 유기물인 거예요. 유기물. 놔두면 잘 분해되는 겁니다. 썩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알겠습니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유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동물이 사망하게 되면은 썩는다고 하는 것은 그 유기물이기 때문에 분해가 되는 거예요. 즉, 유기물은 어떻게 돼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합이 약한 겁니다. 결합이 약하니까 미생물이 달라붙어가지고 깰 수 있는 거죠. 그죠? 시계 같은 거, 이거 무기물 이런 거, 플라스틱, 쇠, 이런 거는 분자의 결합이 굉장히 단단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깨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유기물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케미스트리, 화학이 뭐냐? 유기화학이다. 그리고 유기화학은 바이오케미스트리 같은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내가 아까 C가 들어간 것은 전부 다 유기물이다라고 했는데 항상 예외 있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러면 C가 들어가 있는데 무기물인 게 있다고. 그게 뭐야? 아는 사람 있나 혹시? 이거 수능에 나왔지 싶은데. 다음 중 성질이 틀린 화합물은 이래가지고 다 보니까 C가 다 들어가 있어. 다 유기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무기물이야. 정답이 뭐죠? 내가 진짜 학원 선생 할 거야. CO2 이산화탄소. 이거는 뭡니까? 무기물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inorganic입니다. inorganic. 알겠습니까? 알았나 몰랐나 이놈들아. 알겠지? 요거는 inorganic.
무기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유기물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 공부하는 사람들, 유기화학은 진짜 종류가 엄청 많고, 외울 게 엄청 많고, 무기물 이런 거잖아. 대표적인 거 뭐, 염화암모늄. 이거는 C가 아니라 CL이다. 그죠? CL. 그지? 그러니까 염화암모늄 이건 C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의 반응을 다루는 것은 무기화학이란 말이에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뭐 반응하고 이런 것들은 R,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유기화학이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까?